요 영상의 부제, 이래도 파티션에 대해 모르겠음 모바일 랩에게 돌을 던져라 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 랩입니다. 오늘은 저장장치 파티션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만렙이 분 중 한 분께서 저장장치의 파티션을 늘리고 줄이는 걸 문의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주기적으로 문의가 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아주 깔끔하게 저장장치의 파티션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영상의 부제, 이래도 파티션에 대해 모르겠음 모바일 랩에게 돌을 던져라 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는 건 우리가 실제로 파티션을 관리할 때 직접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만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클러스터라거나 섹터, 뭐 이런 볼륨,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메모를 하려고 책상을 하나 구매했어요. 그런데 책상을 구매하니까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스트잇을 무료로 제공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좋다, 그래서 이렇게 책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책상 이름 적어줄게요. 책상 1이라고 할까요? 책상을 구매하니까 잘라서 쓸 수 있는 무한 길이의 포스트잇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하나를 다 책상에다가 싹 올려놓을지, 이렇게 책상 이렇게 하나에다가 딱 올려놓을지, 아니면은 이거 하나면은 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여기 하나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바꿔갖고 이렇게 두 개로 이용할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요 포스트잇의 색깔을 구분하면 여러모로 편하니까 제가 또 이제 바꾼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로 이용할지, 이거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포스트잇은 무제한이니까. 됐죠? 여기에서 이름을 하나 정해줄까요? 이름 얘는 C라고 정하고, 전 영어 공부해야 되니까 얘는 C라고 하고, 얘는 두 번째 포스트잇은 D라고 하고, 얘는 E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보세요. 책상 1에는, 그죠? 책상 1에는 제가 원하는 포스트잇을 무제한으로 올려놓을 수는 있어요. 그죠? 지금 C, D, E 세 개로 올려놨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올려놓고 싶어. 그러면은 얘 2를 조금 더 줄이고 이렇게, 그죠? 줄이고 나서 여기다가 또 넣어놓으면 되겠죠. 띵 하니 이렇게. 저는 미적 감각이 중요하니까 색깔도 바꿔줘야죠. C, D, E, F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C를 이렇게 줄여놓고 요 사이에다가 또 C, D, E, F, G겠죠. G를 또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제가 이걸 활용할 수 있겠죠. 제가 이게 포스트잇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글씨를 쓰면 돼요. 그렇죠? C에다가 이렇게 글씨 쓰고, 좋았어, C 좋았어. 그리고 난 다음엔 D에다가도 이렇게 글씨를 쓰고, 좋았어. 그리고 E에다가도 똑같이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좋았어. 그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책상 위에 포스트잇을 하나만 만들던, 지금 제가 만든 것처럼 4개를 만들던, 어차피 제가 글씨 쓸 수 있는 요 공간은 어차피 똑같아요. 그죠? 그냥 단순히 구분하기 좀 더 좋은 것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글씨를 막 쓰다가, 지금은 제가 F 공간이 남아있죠. 그래서 F 공간도 막 썼어요. 글씨 썼어, 좋았어, 끝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글씨를 또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 글씨를 지우거나, 이렇게, 그죠? 글씨를 이렇게 지우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책상 하나를 또 구매해서 포스트잇을 또 여기다 또 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 위에 책상을 C, D, E, F라고 해놨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똑같이 책상을 C라고 해놓으면 얘 C랑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거 C, D, E, F니까 얘는 그냥 G로 하고, 이런 식으로 알파벳만 바꿔가지고 또 넣으면 돼요. 책상이 동일하다면 포스트잇은 여러 개를 넣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제가 글씨를 작성하는 건 어차피 똑같아요. 포스트잇이 많던 적던. 이해되셨죠? 여기에서 책상을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스크 많이 들어보셨죠? 디스크. 그리고 요 포스트잇을 파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티션도 많이 들어보셨죠? 파티션. 그리고 요 글씨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 이미지 파일, 동영상 파일, 프로그램 파일, 뭐 파일 있죠? 그 파일이에요. 용어 정리 한번 해볼까요? 두둥, 요 책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라고 했고요. 요거를 흔히 하드라고도 합니다. SSD 혹은 하드드라이브, 그런 하드라고 해요. 책상은, 디스크는 하드. 됐어요. 책상은, 디스크는 하드. 됐죠? 여기까지 끝났죠? 그러면은 요거 책상, 요거 디스크라고 할 수 있고, 요것도 하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요 포스트잇,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포스트잇,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포스트잇, 파티션, 드라이브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물론 약간의 조금 애매한 점이 있긴 하지만
파티션과 드라이브를 같은 의미다라고 해석을 해도 아주 많이 위험하진 않습니다. 명확히 얘기하면 달라요.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 아주 일반적인 론으로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정리해볼까요? 포스트잇은 파티션, 드라이브. 됐죠? 포스트 띄고 it이라고 해야겠다. 오케이. 책상은 디스크란 표현이고 그건 또 하드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요. 포스트잇은 파티션이고 드라이브라는 표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글씨, 제가 쓴 글씨 너무 잘 썼죠? 요 글씨, 요거는 데이터, 파일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것도 적을까요? 글씨는 파일! 이러면 끝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는 책상과 포스트잇이랑 글씨라는 용어는 웬만하면 쓰지 않고 이제는 디스크라는 표현, 파티션이라는 표현, 파일이라는 표현을 써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 뒤에 있는, 제가 약간 내려볼까요? 요 뒤에 있는 요 회색, 요거를 디스크 혹은 하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의 디스크에는, 요 회색이요. 하나의 디스크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의 파티션을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저는 4개를 넣었지만 하나만 넣어도 되고 10개를 넣어도 되고 원한다면 100개를 넣어도 됩니다. 제가 이 파티션을 C, D, E, F로 나누던 C 하나로 나누던 어차피 여기 들어가는 이 파일은 똑같아요. 색깔 구분만 있을 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거의 90%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파티션이 뭐지? 디스크가 뭐지?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요 오른쪽에 있는 요 파티션은 큰 의미는 없어요. 얘가 많이 있고 적게 있고는 중요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글씨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파일을 막 집어넣어갖고 여긴 꽉 찼어요. 그 다음에 다른 파일을 넣으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존에 있던 요 파일을 이렇게 지워가지고 다시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아래에 있는 요 회색처럼 새로운 디스크를 하나 구매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 디스크 안에다가 그 다음에 파티션을 여러분께서 원하신 대로 하면 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쓰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파티션이 얼마나 많고 적고는 요 데이터를 넣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파티션은 구분하기 편하라고 나누는 것 뿐이에요. 이제는 99% 다 이해하셨어요. 이제는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디스크를 보여드리면서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두둥. 자, 봅시다. 첫눈에 딱 봤을 때는 엄청 복잡해 보이죠? 별거 없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볼까요? 조금 더 빠른 이해를 위해서 제가 2가지를 용어를 다 보이게 이렇게 해드렸어요. 자, 보시면 여기 위에 있는 요 뚱뚱뚱뚱뚱뚱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파티션입니다. 됐죠? 그런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때 파티션이랑 드라이브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같은 의미로 보통 표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거나 여기 왼쪽에 있는 요 위에 있는 부분은 파티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파티션 전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 6개 있어요. 파티션이. 제 컴퓨터에는 파티션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디스크 0, 디스크 1. 얘는 써있네, 디스크라고. 요건 디스크예요. 디스크 0. 책상이죠, 책상. 저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책상이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이해 너무 쉽죠? 그러고 나서 저는 하나, 둘, 3개는 한 개의 책상에 하나의 포스트잇만 넣어놨어요. 여기 보이시죠? 하나, 파란색 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 그리고 얘도 하나, 얘도 하나. 그런데 네 번째 책상, 네 번째 디스크를 보면 좀 이상하게 돼 있죠? 하나, 둘, 셋, 넷. 4개로 나눠 놓은 겁니다. 포스트잇이 4개다, 파티션이 4개다, 드라이브가 4개다.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일부러 응용하려고 지금 이거 만들어 드린 건데 뭐냐면 첫 번째, 파티션과 드라이브가 엄밀히 말하면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면 드라이브라고 얘기하면 드라이브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이렇게 나오죠. 그때 여기 보시면 C, D, E, F 이렇게 C, D, E, F 드라이브가 나오는데 내가 요 공간은 만들어 놓겠지만 D 드라이브라는 용어를 넣고 싶진 않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유로울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싫어. D가 싫어. 그러면 보세요. C, E, F 요 3개의 문구가 있지만 실제로 저는 포스트잇은 4개를 썼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의 컴퓨터에 최소한 하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바로 부팅 디스크예요. 부팅 공간. 부팅 공간에 왜 이름을 안 넣었냐면요. 부팅 공간은 쓸데없는 게 왔다 갔다 거리게 되면은
금방 망가져서 윈도우 자체가 아예 구동이 안 됩니다. 윈도우 자체가 아예 구동이 안 된다는 얘기는 제 바로 지난 영상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팅 공간은 드라이브명을 만들어서 사람들 입에 쉽게 오르내리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부팅 공간은 드라이브명이 없습니다. 드라이브명이 없으면 아무래도 부르는 게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야, C 포스트잇에다가 글씨 좀 써. 그러면 너무 쉽죠. E 포스트잇 글씨 써. 그럼 너무 쉽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색깔이 좀 명확하지 않아. 이게 지금 노란색도 아니고 개나리색도 아니고 이상하죠.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 그러니까 C와 E 사이에 있는 문자가 없는 개나리색 비슷한 노란색과 비슷한 거기에다가 문자를 좀 넣어줘. 이러면은 뭐라고? 아, 됐어, 안 넣을래. 이런 사람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민감하고 중요한 곳은 못 들어오게 하려고 문구가 아예 없습니다. 왜인지는 아시겠죠? 그랬을 때 자, 요거 비교해볼까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요거의 맨 앞과 맨 뒤, 여기 E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이름이 있어요. 드라이브명이 있어요. D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죠. F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C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는데 얘랑 얘는 드라이브명이 없더. 왜 없더? 그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공간이니까 니네들이 쉽게 들어올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 그냥 이럴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윈도우를 설치를 하잖아요. 윈도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일부러 여기나 여기에 들어갈 일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드라이브명이 없는 파티션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고 거기까지만 딱 이해하시면 100점. 거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이제는 99.5% 다 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0.5%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나머지 0.5% 뭐냐? 요 마지막 디스크를 보면 중간에 할당되지 않음이라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할 때에는 디스크 3번 요 책상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파티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파티션은 3개입니다. 하나, 둘, 3개예요. 얘는 할당되지 않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디스크 3번 요거랑 똑같이 4칸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됐죠? 그랬을 때 첫 번째랑 네 번째는 파티션은 있지만 드라이브명을 넣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그대로 C 드라이브 있는 거고요. 됐죠?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요 세 번째 할당되지 않음이 뭐냐? 그건 뭐냐면 저는 지금 여기다가는 포스트잇을 하나, 둘, 셋, 네 개의 포스트잇을 넣어놨죠? 요 세 번째 거의 포스트잇을 없앤 거예요.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책상이 이렇게 있죠? 디스크 책상 이렇게 있는데 그때 여기다가 글씨 쓰려고 포스트잇 넣어놓고 여기다 글씨 쓰려고 포스트잇 넣어놓고 마지막에다가도 글씨 쓰려고 포스트잇 넣어놨는데 여기에다가도 제가 글씨를 쓰겠죠. 쓰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포스트잇 하나만 넣을까? 혹은 여기 이 공간에다가 이 공간은 요 C 드라이브를 이렇게 늘릴까? 혹은 요 뒤에 제가 할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얘를 늘릴까? 아직도 고민 중이기 때문에 비워둔 경우입니다. 됐죠? 여러분 이제 100% 다 이해하셨습니다. 마지막 게 제일 복잡해요. 요거 이해하면 다 끝이에요. 파티션은 총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그죠? 그리고 실제로 드라이브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C 드라이브 하나. 됐죠? 그리고 할당되지 않은 공간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C 드라이브에 할당되지 않은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이점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설명하면 머리 터지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죠? 어렵지 않죠? 이게 다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게 다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지 이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마법 같은 일을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댓글에 문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용어를 써가면서 드릴 텐데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C 드라이브 용량이 꽉 차서 보시는 것처럼 글씨가 꽉 찼죠. 그래서 D 드라이브 용량이 남길래 요만큼 남았죠. 그래서 C 드라이브 용량을 요 D 드라이브 용량 남는 걸로 늘리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만레비님께서 사용하시는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가 다른 디스크라면 서로 공간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레비 분께서 사용하시는 컴퓨터가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가 같은 디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C 드라이브 용량을 늘리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라고 저는 답변을 드려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시죠? 이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디스크가 다른데 용량을 공유하는 거에 대한 질문은 답변은 노입니다. 노. 안 돼요.
그런데 디스크가 같은데 거기에서 용량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거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한테 질문이 오면 저는 오히려 질문을 해요. 그 말씀하시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가 같은 디스크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디스크? 디스크가 뭐죠? 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있는데 그게 같은 거 아닌가요? 혹은 반대로 그게 다른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 보시면 이제 구분이 되니까 여러분 스스로 아실 수 있어요. 아, 나는 이제 공간을 늘릴 수 있구나. 혹은 아, 내가 이 파티션을 합칠 수 있구나. 아, 내가 이 파티션을 합칠 수가 없구나. 제가 이 다음 영상에다가 이제 파티션을 늘리고 줄이고 그런 영상을 올릴 건데 지금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해가 딱 되면 그 다음 영상에 파티션 늘리고 줄이는 거는 진짜 1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